네, 안녕하세요. 도입 자바스크립트 jQuery 입문 6장 비동기 방식 연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는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동기 방식 데이터를 불러오고 가공하여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자료를 이용을 해서 비동기 방식 연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기 방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처리했던 방식은 동기 방식으로 앞의 문장을 반드시 수행해야 다음 문장을 수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에서 비동기 방식을 배우게 되면은 앞에 문장을 수행하더라도 수행하는 중에도 다음 문장을 수행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령 예전에 비동기 방식이 없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 처리를 할 때에는 그 어떤 것도 다음 문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로그인 처리가 돼야지만 다음 문장을 수행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빈 화면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동기 방식이 나온 이후부터는 우리가 로그인을 처리를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냥 문장을 보면서 로그인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이트에서 로그인 처리 버튼을 눌러도 어떻게 된 우리가 화면이 예전에는 하얀색 빈 화면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비동기 방식으로 그걸 처리하면서도 다른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지사항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공지사항 리스트 게시판이 있는데 자, 공지사항에 있는 여러 가지 리스트 데이터를 불러오려고 하면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그때 데이터를 요청하는 순간 예전같이 비동기 방식밖에 없을 경우에는 하얀색 화면이 나오고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그때 화면을 그려줘서 공지사항 리스트 화면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동기 방식 처리가 되므로 우리가 보는 화면 그대로 있다가 데이터를 뒤에서는 불러오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에다가 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불러왔을 때 우리가 화면을 그려주겠다. 즉, 나는 요청을 했어요. 무슨 요청을? 공지사항의 데이터를 불러줘라는 요청을 했죠. 그거를 우리는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프로미스죠. 자, 그 프로미스 객체를 이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오면 화면을 뿌려줄 거고 정상적으로 불러오지 못했을 때 데이터를 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 객체 사용법을 이번 장에서 배울 것이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까지 화면에 리스트를 바로 그려주면 데이터 없이 화면을 그려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약속한 시간, 약속을 지키는 동안에 잠깐 기다렸다가 정상적으로 약속을 지키면은 약속을 수행해서 잘 지켜서 오면은 처리가 되면 await 기다렸다가 그 문장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미스를 배우고 나서는 이 패치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API 값으로 이용을 해서 이 API 값으로 데이터를 요청을 할 거고
그 요청한 값을 가지고서 정상적으로 수행되면은 이렇게 출력될 수 있도록 then을 이용해서 제이슨 데이터를 불러올 거고, 응답받은 제이슨 데이터를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것까지 이번 장에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패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약속 객체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프로미스란 자바스크립트의 비동기 처리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즉, 미래의 결과가 결정되는 약속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프로미스, 말 그대로 약속이죠. 자, 내가 데이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요청한 데이터, 앞으로 가져올 미래죠. 미래고 이제 앞으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 정상적으로 가져왔을 때는 리졸브를 반환하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했을 땐 리젝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즉, 이 프로미즈 객체, 우리가 앞에서 객체 생성 함수를 배웠죠. 그런데 이 프로미즈라는 객체는 약속 객체이고, 그 약속을 수행했는지, 정상적으로 수행했는지, 수행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다렸다가 뭔가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문장을 기다렸다가 내가 지정한 문장을 수행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약속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라고 리졸브를 사용하면 풀필드를 반환할 것이고, 리젝트를 사용하면 rejected라는 값을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졸브도 아니고 리젝트도 아닌 경우에는 pending이라는 값이 반환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프로미즈의 사용의 예입니다. 우리가 setTimeOut은 일정한 시간 후에, 내가 지정한 시간 후에 요 함수 내에 문장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setTimeOut은 비동기 방식 처리로 되어 있고요. setTimeOut 일정한 시간 후에 실행되는 동안 다음 문장이 수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문장이 수행하는 동안 이 약속 객체를 생성해서 약속 객체의 결과에 따라서 수행될 수 있게끔 하는 예시입니다. 자, 딜레이라는 함수가 선언되어 있죠. 여기에는 매개 변수 ms라는 매개 변수가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 uPromise라는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긴 리젝트가 따로 없죠. 리졸브만 집어넣습니다. 자, 이게 정상적으로 약속이 수행되면, 즉 setTimeOut milliseconds, 아직 요 시간은 함수를 호출했을 때 값을 받아오게끔 되어 있네요. 자, 아래쪽에 보면 딜레이 1000이라고 되어 있죠. 자, 딜레이는 여기 함수명이죠.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호출을 했을 때 ms에다가는 1000이라는 값을 할당을 했고요. 자, 요 안에 set time out milliseconds, 여기에는 1000, 1초 후에 이 문장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초 후에는 리졸브가 수행될 거고, 리졸브는 아까 뭐였죠? 풀필드였죠. 즉 풀필드를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완료 1000ms가 출력이 1000ms, 이렇게 요거는 문자형 템플릿이죠. 그리고 나서 return, 즉 풀필드 값을 이렇게 프로미즈 객체에서 풀필드 값을 반환을 할 거고요. 정상적으로 약속을 수행했으니 then을 실행할 거고, 여기에 리절트는 리졸브 안에서
요 문자형 템플릿으로 만든 문자열 데이터가 이 리절트에 들어와서 콘솔 창에는 1초 후에죠. 이제 set timeout. 요 약속이 수행되는 시간이 1초 후니까 1초 후에 여기에 완료 1000ms, 1000ms라는 값이 콘솔 창에 출력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VS 코드를 이용해서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치 API. 자, 패치란 HTTP 요청을 보내기 위한 API입니다. 프로미스 기반으로 비동기 처리에 적합합니다. 자, 요 AP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 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주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패치한 다음에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요청해 오고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해 왔을 때 풀필드 값이 나올 거고 반환될 거고 그 풀필드 값이 반환되었을 때 제이슨 데이터를 응답받아 와서 정상적으로 응답받아 왔을 때 그 데이터를 어디다가 콘솔 창에다 출력하거나 또는 우리 문서에 출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6-3 패치까지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VS 코드를 이용해서 좀 더 자세히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를 수행해 주시고요. 여기에 파트 6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async_test.html이라는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HTML5 기본 문서를 열어 주시고요. 상단에다가 스크립트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동기 방식부터 먼저 우리가 같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log로 해서 동기 방식부터 테스트를 할 건데 자, 라면 만들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것은 동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동기 방식으로 작성한 것은 순차적으로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윗줄부터 1번, 2번, 3번, 4번 코드 순서대로 작성한 순서대로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비동기 방식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비동기 방식이고요. 비동기 방식인 setTimeout을 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함수로 함수를 넣고 3초 그리고 이 안에다가는 라면 장보기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 끓이기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setTimeout이고 그 setTimeout 안에다가 상단에 라면 장보기만 이렇게 안에다가 콘솔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오픈인 디폴트 브라우저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로 열어보시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단의 비동기 방식으로 수행된 것들은 순차적으로 1번, 2번, 1번 라면 장보기, 물 끓이기 순서대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 비동기 방식으로 작성된 것은 set time out이 3초 후에 수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3초 후에 수행이 될 건데 이때 보시는 것과 같이 3초 동안
다음 줄이 수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3초 후에 수행이 되는 동안 다음 줄이 모두 수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기 방식은 작성한 순서대로 코드가 작성되지만 비동기 방식은 상단의 코드가 실행되는 동안 다음 줄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라면 장보기를 정상적으로 라면 장보기를 보았다면은 그때 먼저 물을 끓이고 나서 라면 장보기가 다 모두 완료가 되면은 그때 3번하고 4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미스를 사용하는 것을 같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면을 장보는 동안 먼저 물을 끓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먼저 물을 그리고 나서 라면 장보기가 모두 완료가 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끓는 물에 라면을 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프로미즈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미즈 객체를 이렇게 하고요. 자, 리졸브 그리고 나서 리젝트 콜백 함수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콜백 함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젝트 하고 이 set timeout을 요 안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장을 봤다면은 여기에 리졸브를 사용해서 라면 장보기라는 것을 이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함수를 하나 감싸 줄 건데 함수명은 쇼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펑션 쇼핑 하고 나서 요 함수 안에다가 프로미스를 집어넣을 겁니다. 자, 리턴 해서 자, 여기에서 약속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라고 하면은 리졸브라는 값을 리턴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요걸 그대로 리턴을 하고 나서 자, 이렇게 반환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라면 장보기가 정상적으로 수행됐다라고 하면은 그때 끓는 물에 라면 넣기랑 슬프 넣고 익히기 요 3번하고 4번이 수행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쇼핑을 호출을 할 겁니다. 자, 쇼핑으로 호출을 할 거고 여기다가 쇼핑을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쇼핑 안에 있는 게 호출이 될 거고 여기서 정상적으로 set time out이 심부름이 다 완료가 되면은 fulfilled를 이렇게 반환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then 하고 리절트에 있는 값을 이렇게 수행되게끔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라면 장보기죠. 이렇게 되면은 라면 장보기가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console.log result 하면 라면 장보기가 출력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게 수행이 되고 나서 또 수행을 해줄 함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then 하고 나서 .then 이렇게 하고 나서 마무리로 슬러시하고 그 다음에 끓는 물에 라면을 넣고 완성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쇼핑은
뭘 쇼핑하는 거죠? 라면 장보기를 쇼핑을 하겠죠. 그래서 라면 장보기를 쇼핑하는 동안에 비동기 방식이니까 물 끓이기를 먼저 실행이 되겠죠. 물 끓이기가 먼저 실행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게 정상적으로 약속을 수행해서 라면을 장보기가 완료가 됐다면은 리절트 정상적으로 장보기가 일로 들어올 거고 장보기가 수행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3번과 4번을 수행해줘 라는 대를 이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인 디폴트 브라우저 눌러주시고, 자, 보이시죠? 물 끓이기가 이렇게 수행이 되고 있죠, 먼저. 그리고 라면 장보기가 3초 후에 라면 장보기를 다 완료가 되고 나서 3번과 4번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async await를 이용을 해서, 자, 요 약속이 완료가 되고 나서 수행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주석 처리를 해주세요. 자, async하고 펑션을 이렇게, 반드시 여기에 await를 사용하려면 약속을 한 후에 실행시켜줘 라는 await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 함수 키워드 앞에 async를 사용해야 되고요. 똑같이 함수명은 라멘이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멘이라고 짓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를 호출을 할 것입니다. 쇼핑을 호출을 할 거고요. 이렇게 쇼핑을 호출을 할 거고, 쇼핑을 호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수행이 되겠죠. 이쪽이 수행이 될 거고, 프로미스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 안에 콜백 함수가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수행되면은 반환하는 값은 풀필드 값이죠. 자, 그래서 이때 약속을 수행하면 기다려라. 약속을 수행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await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const result라는 값을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약속을 수행해서 리졸브가 수행되면은 이 값이 리절트에 저장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수행이 되고 나서 기다렸다가 수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줄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줄은 리절트를 먼저 출력을 해야 되겠죠. 자, 리절트를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 다음 줄이 수행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주석은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사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호출을 한번 해줘야 되겠죠. 여기 호출을 하고 라멘이라는 함수로 호출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 끓이기가 먼저 수행이 되겠죠. 여기는, 자, 아직 수행이 되기 전이고요. 라멘을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은 요것도 여기다 요 안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자, 물 끓이기도 요렇게 요 안으로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 끓이기가 먼저 이렇게 라멘을 호출하게 되면은 물 끓이기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async await가 있는데, 이 async await는 프로미스 객체가 들어가 있는 함수를 수행시켜줘서 약속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이때 await를 만나서 약속이 수행될 때까지 기다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되고 그때 정상적으로 약속을 수행했다라고 하면은 라면 장보기가 요 리절트에 할당이 되겠죠. 이렇게 할당이 되고 리절트가 이렇게 콘솔.점 로그로 출력이 될 거고 이어서 3, 4가 수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것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로 와서 여기 스펠링이 틀렸네요. 자, 여기에 보면은 라멘인데 요 라멘이 이자가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라멘 이렇게 똑같이 작성을 해줘야 호출이 되겠죠. 자, 다시 자, 그래서 이렇게 물 끓이기, 라면 장보기, 끓는 물에 라면, 스프 넣고 익히기, 완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속 이어서 패치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우리가 작성했던 것은 모두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슬러시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컨트롤 슬러시를 눌러서 주석 처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치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API 주소로 해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서버를 구축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우리가 하는 역할이 아니므로 우리가 목 API를 이용해서 가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API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이트에 JSON placeholder typicode.com 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JSON placeholder.typicode.com 자, 그래서 JSON placeholder라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목 API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0명의 유저, 사용자 정보, 즉 가령 회원 정보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사용자 정보를 불러오는 API 주소가 이렇게 JSON placeholder. 그리고 typicode.com users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은 10명의 JSON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가 구분자이고 여기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죠. 여기 있는 API 주소를 이렇게 가져와서 패치에다가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콘솔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로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프로미즈가 되고 펜딩 여기 한번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풀필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때 여기에 then을 쓰시거나 아니면 async await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then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then을 사용을 해서 콜백 함수 response 한 다음에 화살표 함수를 이용을 해서 화살표 함수를 이용해서 자, 바로 response.json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받아온 데이터를 이렇게 JSON 데이터, 즉 자바스크립트 객체죠.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반환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promise를 반환을 해서 이게 모두 다 불러오고 나서 데이터를 모두 불러오고 나서 자바스크립트 객체, 제이슨 객체로 변한 후에 다시 then을 실행하게 되고요. 여기서 데이터 해서 콘솔로 해서 이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 배열로 해서 10명의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네임하고 요 네임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온 네임을 여기에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아까 배열이었죠. 자, 배열이었고 요 배열을 맵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자, 맵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자, 맵 태그를 이용할 거고요. 여기에 여기에 매개 변수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상단에 있는 값이랑 같으니까 person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ole.log person 이렇게 해서 맵 메소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뭐가 틀렸죠? person 스펠링이 틀렸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의 객체를 하나씩 불러오는데 자, 여기 person 10명의 멤버가 있었죠. 거기에 하나의 객체가 이렇게 전부 다 나오는데 이때 person에서 우리가 가져올 것은 name이었죠. 그래서 name만 출력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이름만 이렇게 10명의 이름을 가져올 거고 그 10명의 이름을 자, 어디다가 이렇게 목록 태그에다가 ul에 ul 목록 태그에다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리스트라고 이렇게 리스트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요. 자, 이 목록을 자 먼저 let list 요 리스트라고 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 문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여기에 실행될 때마다 요게 문자열 데이터로 이렇게 문자열 결합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요 이름이 결합되고 결합될 텐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문자열 템플릿을 이용할 거고요. 그래서 li 태그로 해서 이렇게 감싸 줄 거고요. li 태그로 감싸 줄 거고 여기에는 이렇게 달러 중괄호로 해서 여기에 있는 값의 이름만 이렇게 저장이 되도록. 그러면 리스트에 계속 어떻게 li 태그가 쌓이겠죠. 계속 저장이 될 거고 이렇게 맵 태그가 모두 다 돌고 나서는 요 안으로 해서 삽입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멤버 리스트 document.query selector로 해서 자, 아래쪽에 있는 클래스명으로 해서 리스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 올 거고요. 여기에 inner html로 해서 리스트를 주입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두 다 합쳐진 li 태그가 요 안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이렇게 10명의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어싱크 어웨이트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모두 주석 처리를 하고요. 주석 처리를 하고 여기다가 get members라고 get members 하고 async 함수 펑션 이렇게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나서 또 fetch를 이렇게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fetch를 한 후에는 자, 여기를 const response라고 할까요? response라고 하고 response await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await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JSON 데이터로 이렇게 가져와야 되겠죠. response를 JSON으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JSON 데이터를 리절트에다가 이렇게 하고 역시 await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JSON 데이터를 모두 어디 리절트에 저장을 할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와서 자, 이렇게 복사를 해와서 여기를 데이터라고 수정을 하죠. 데이터라고 하면은 데이터 안에 JSON 자바스크립트 객체에다 이렇게 들어올 거고 배열로 돼 있었죠. 그 데이터가 맵으로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새로 고침을 해보면 호출을 하지 않았네요. 자, 호출을 먼저 해야 되겠죠. 여기 호출을 해서 호출을 하고 이렇게 호출을 해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자, 패치로 해서 이 주소에다가 데이터를 요청을 해왔죠. 그 요청한 데이터를 response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할당한 요 데이터의 값들을 다시 자바스크립트 객체, 즉 JSON 객체로 이렇게 변환하는 동안 기다렸다가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맵 태그를 이용해서 배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돌면서 이름을 돌면서 객체를 하나씩 접근했었죠. 그렇게 해서 네임 값만 리스트에다가 li 태그로 해서 결합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럼 문자열 결합으로 해서 li 태그 10개가 결합이 될 거고 이것을 html 요 멤버 다시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가진 요 UL 요소에다가 이렇게 inner HTML로 해서 밀어서 집어넣은 거죠. 그럼 10개의 li 태그가 UL 태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async await까지 모두 다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같이들 공부하시느라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